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6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정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다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시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치용할 때나 또는 격을 치용할 때, 용신을 치용할 때 이것은 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치용할 때 또는 용신을 치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치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치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묘월의 일간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지화는 병화, 등촉지화는 정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촛불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하면 정화는 등축지화로서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성인 목이 있어서 일간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촛불은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줘야 되고요.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있어야 되고, 전기불 같은 것은 뭐가 있어줘야 돼? 전기가 일단 들어와야지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단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목이 많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일간 정화도 마찬가지로 화이기 때문에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자, 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은 역시나 목이 가장 왕한 시절, 목의 제왕지가 되죠.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간목을 있어도 좋겠지만은 언급 안 해도 되는 것이 월령, 인월은 월령 자체에 간목이 있었지만은 묘는 그 안에 지장간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목을 쓸 수 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습목이 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젖은 풀이 정화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간목, 인목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 묘목을 쓸 때는 경금으로서 묘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억제시켜 주지 못하면 습목은 정화를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월도 경금을 필요로 하지만 묘월도 경금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은 별도로 또 있어줘야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묘 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을 지용하되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을 해서 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정화가 아름다운 불꽃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다시 목화가 왕해져 가지고 정화가 굉장히 생왕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를 써서 수보양광해 준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정화가 그 밑에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개수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겠고, 무토 기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회기무광되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사주 볼 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생극자와 그 다음에 지지로는 형충회합, 즉 사주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이고, 역시나 격국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세트 메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격국을 부른데 용신을 부른다, 또는 용신을 알고 있는데 격국을 부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도 같은 사주를 보는 핵심적인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격국은 틀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신은 그 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어저께 병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목생화의 역할.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정화와 묘목의 관계는 목생화의 관계, 정화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생아자로서 인성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하자 인성,
나를 생해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걸 달리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어저께 병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처럼 어떻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정화가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병화가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죠. 이거는 정인 격이라고 보는 것이고, 오늘처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뭐는 편인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양화인 병화가 양목인 인목을 봤을 때, 즉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 양의 관계,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는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진 않았는데, 정화 같은 경우에는 등촉지화와 같다 그랬죠. 등촉지화와 같아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생화하지만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 특히 묘월의 목은 쓴목이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풀이죠, 풀. 그래서 묘목이 쓴목이 많게 되면 정화를 생하는 것보다는 정화를 꺼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간목을 별도로 얻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뭐 별달로 간목이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 쓴목이죠. 그래서 쓴목으로는 정화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간목을 별도로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단 중요한 것은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금인, 경금, 정제인,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벽갑인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갑인정은 쪼갤 벽자죠. 간목을 쪼개서 인정,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 생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경금을 위주로 쓰게 되고요. 뭐 기타 사오화를 본다든가 뭐 기타 인비, 목화가 세력이 있어서 정화가 왕하면 이때는 임수로서 병화와 마찬가지로 보광해 줄 수 있다. 수보, 양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간목경금을 쓰고, 나머지 것은 사주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배합법을 조금씩 달리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연간에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일주죠. 제가 정해일주입니다. 그리고 일지가 정관이기 때문에 뭐 꼼꼼하고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해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인성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진토는 상관이 되지만 해묘한목 또는 묘진준방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연간에 간목 투출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인성이 목이 많아서 자칫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경금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원일간 보게 되면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병화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단 비견인 정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없다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나 혼자서 설하기보다는 같은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목다화식 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도 있고 관성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인성이 너무 왕한데, 이런 경우에는 정화로서 목의 기운을 이렇게 발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건 3주까지만 이렇게 본 것이고요. 생시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경금을 얻어서 뭐 벽갑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도 뭐 나쁘지 않는데, 일단 자수를 얻었습니다. 해자수, 해묘한박한다 하더라도 이거 수목이 굉장히 세력을 얻었는데,
단점이 뭐냐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일간이 왕해질 것 같다라고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간 정화가 지지로 뿌리 둘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목이 있거나 사화가 있거나 또는 우화가 있거나 미토가 있거나 술토가 있어야 통근할 수 있죠. 지지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스스로 왕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인성이 왕한 것은, 물론 인성이 인목이 나를 생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왕해진 것이 아니라 인성이 왕해서 나를 돌봐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이 벽갑 인정해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관살도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일간 정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여명으로 갔을 때 병인대운을 빼고 나면 다 금수운이라고 하는 것. 물론 간목이 있어서 뭐 수생 목생 할 수도 있고, 금이 있으면은 뭐 벽갑 인정도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운들을 다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해묘합도 되지만 인해합도 이렇게 되면 역시나 인성인 목이 너무너무 왕해지는 그런 구조에, 요것을 목의 기운을 목으로 이렇게 화로서 설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 용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화를 용신으로 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목화운이라든가 아니면 금운이 와서 이렇게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계묘신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개수 7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목이 아무래도 간목이 정화를 생해줘서 살인상생의 구조가 될 수는 있겠죠. 살인상생의 구조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7살 개수가 이렇게 일간 정화 옆에 붙어 있으면은, 물론 얻어맞고 엄마가 나를 구해주는 것도 또 나쁘지 않지만, 일단 안 얻어맞는 게 중요하죠.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유치원에 보냈는데 애들하고 안 싸우고 그냥 잘 놀고, 자기가 유치원 뭐 반장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일단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으려고 했더니 장난감 다 뺏기고, 내 장난감 뺏으려고 다시 찾아오려고 했다가 눈탱이한테 주워 박히고, 코피 한번 터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왜 그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다? 내가 씩씩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인시는 정화가 인에 통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는데, 계묘시는 7살 개수가 나를 공격하고, 해묘합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승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목이 왕해지는데 아무리 엄마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일단 개수한테 눈탱이한테 정도 맞는 것은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생시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을사시 같은 것은 일단은 정화가 사회 뿔을 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 사회 상충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화도 깨지고 해수도 깨지고, 이렇게 되면은 화운 갔을 때 오히려 좋지 못한 환경으로 처해질 수가 있겠다 해서, 오늘 중에서 깊이 해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을사시가 되는 것이고, 저라면 병오시 나쁘지 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오시가 되면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병일대운을 빼고는 다 이렇게 금수운으로 갈 때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병오시가 되면, 선생님 태양이 떠 있는데 달이 있으면 탈광돼서 안 좋다면서요? 아니죠.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성의 생조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간 자체 정화가 오해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어떨 때 이렇게 금수운으로 갈 때는 병오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다. 정비시 이런 경우는 되게 의미 없는 생시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것도 아니고, 이거 특별히 뭐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그냥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무해무덕한 건데, 오히려 확실하게 대운을 보고 남자다 싶으면 어느 생시, 여자다 싶으면 어느 생시 딱 해야 되는데, 정미시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상한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병오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병오시 나쁘지 않게 보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어느 생시든 간에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기사 대운이 되겠죠. 이거 사회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수가 해수가 있고 진토가 있어서 이건 뭐 수가 좀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사회상충 때는 좀 예외일 수 있겠다. 그래서 병오시가 되면 남자로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기사대운의 만큼은 요거는 조금 좋지 않겠다. 14살부터 23살이면은 학생이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중학교 1학년에서 여자 같으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시즌까지가 되는 것인데, 이때 좀 뭔가 불안하고 뭐 이런 환경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이거는 꼭 병호시가 아니더라도 경자시, 신축시 어떤 생시라도 기사 대운의 사회상충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미시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역시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 기사 대운은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게 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냥 정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연간에 있는 간목 하나밖에 없으니 매우보다 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기우시 마찬가지, 경수시 마찬가지, 신해시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을사지 병오시, 그냥 차라리 병오시면 기사대운만 좀 넘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남자는 또 좋지 못한 게 인해 한목이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남자는 조금 오늘을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오늘 여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어떤 생시 병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병호시는 제가 봤을 때 나쁜 사주가 아니고 나름대로 짜임새가 좋은, 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